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데이터 저장과 관리 또는 이것을 전시하는 것들 중에서 리스트 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리사이클러 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것을 실습과 이론을 통해서 한번 우리들이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학습 목표를 보면은 지난주에 배웠던 리스트 뷰 또 리사이클러 뷰는 새로운 것이죠. 이 리스트 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요. 이것과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한 앱을 어떻게 개발하는가, 또 우리가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PC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져다가 볼 수 있는 툴이 있는데, 이게 DB 브라우저 for SQLite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용법을 또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또 PC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의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방법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4.1 버전이 되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PC에서 가서 DB 브라우저 for SQLite를 사용하지 않아도 바로 데이터베이스 쿼리문을 작성해 와가지고서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도 함께 실습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차례는 좀 복잡한데요. 먼저 그 기초 준비 단계인 제로 단계에서는 리사이클러 뷰가 뭔가, 또 이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론으로서 탄탄하게 기초를 다지고, 1단계는 우리가 이미 좀 했던 내용들입니다. 또 그래서 이것은 반복 리스트 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하고 2단계는 리스트 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을 리뷰, 복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가 실제적으로 리사이클러 뷰를 이용해 가지고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전시하는 그런 실습을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와 같이 우리가 5단계에 대한 실습을 마치게 되면은 이번 학기 웹 프로그래밍 모바일 기반으로 하는 것을 수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으로 직접 개인 실습 작품이 아니더라도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알아두신다면은 다른 앱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면서 본론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리사이클. 우리가 리사이클 하면은 재활용이죠. 재활용. 리사이클은 재활용 개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웠던 리스트 뷰하고 리사이클러 뷰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쭉쭉 넘기잖아요. 넘기게 되면은 이 앞부분에 간 것들은 리스트 뷰에서는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리사이클러 뷰는 사라지지 않고 요게 다시 이렇게 피드백이 되어 가지고서 제일 이 꽁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여주게 한다는 거죠. 그 때문에 이거 새롭게 하려면 새롭게 가져와야 되는데, 한번 삭제된 것을 가져오려면 여기서 새롭게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한번 가져오면은 이것을 재활용을 한다는 거죠. 훨씬 더 스피드랄지 이런 것에서 효율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하면은 리스트 뷰는 예를 들어서 3에서부터 8까지가 화면에 보인다면은 이 앞에 있던 1, 2는 제거가 되고 새로운 것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리사이클러 뷰는 이게 갔던 것이 차라리 1이 들어오고 또 이것이 1이 들어와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은 한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 아이템들을 반복적으로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하는가, 또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서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우리 프로그래머들은 일단 개념은 아셨죠? 개념은 재활용을 한다, 이 개념인 거예요. 재활용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서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를 구성하는 것들은 이와 같이 크게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화면에다 보여줄 데이터 리스트가 있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에 있거나 아니면은 또 뭐겠습니까? 배열이나 여러 가지 저장 장치, 컬렉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서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댑터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서 이 데이터가 있는 곳하고 이 리사이클러 뷰하고를 연결하는 이 중간에 어댑터가 있다는 거죠. 어댑터. 이것은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여기 전력 전선 코드가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바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댑터를 써 가지고서 여기에 맞는 전압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댑터의 역할은 이 리사이클러 뷰에 맞게 이 데이터를 가공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해가지고서 요놈이 있어요. 이 요놈은 실제적으로 리스트 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로밖에 이 버티컬밖에 안 보이는데, 이 레이아웃 매니저가 있어 가지고서 이 리사이클러 뷰는 가로로도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뭐 카드 뷰라고 하는데 카드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레이아웃 매니저가 조정해 가지고서 이 리사이클러 뷰 안에 각각의 아이템들이 보여줄 이 뷰를 우리가 디자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뷰 홀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사이클러 뷰가 있고, 이 데이터와 리사이클러 뷰를 적절하게 어댑테이션 시켜주는 어댑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화면에
보여지는 뷰를 조정하는 레이아웃 매니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단계를 가지고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려면 당연히 이 어댑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이아웃도 매니저로 만들어 가지고 이 뷰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물론 리사이클러 뷰는 제공이 되겠죠. 이것은 갖다 쓰면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의 단계를 좀 더 단계별로 한번 설명을 갖다가 드려볼게요. 자, 먼저 리사이클러 뷰입니다. 자, 리사이클러 뷰는 우리가 컴포넌트 트리에서 가져다가 우리가 XML 파일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생깁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 이렇게 전시를 디스플레이 아이템별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사용자 데이터를 리스트 형태로 화면에 표시하는 거죠. 사용자 형태를 리스트 형태로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가 뭐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번도 있고 성적도 있고 여러 개란 말이죠. 그러면 이 여러 개를 어떻게 요리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바로 연결해 가지고서는 그런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우리가 어댑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으면은 파워가 벽면에서 나오게 되면은 바로 연결하면 220V 해가지고서 이제 폭발하죠. 그래서 여기 애답터로 해가지고 AC를 DC로 바꿔가지고서 이렇게 적절하게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댑터를 써가지고서 리사이클러 뷰에 표시될 아이템 뷰를 생성하는 역할은 이 어댑터가 담당을 한다 이거죠.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을 부착하는 것은 이 어댑터의 역할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데이터 리스트로부터 아이템 뷰, 아이템은 바로 이 아이템 하나를 아이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템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댑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학번, 전화번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리스트의 아이템들을 보여주는 역할이 가능하도록 어댑터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댑터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서 이런 것들이 보기 좋게 배치하는가 봤더만 그것이 바로 레이아웃 매니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서 그렇게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리스트 뷰 같은 경우는 오직 버티컬 방향으로만 아이템을 배치할 수 있었으나 이 리사이클러 뷰는 이 아이템들을 여기서 다양한 형태로 배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사진도 이렇게 넣고 하수미 이를 위해 가지고 어댑터에서 아이템 뷰를 생성하기 이전에 어떤 형태로 배치될 아이템 뷰를 만들 것인가를 결정 요소가 제공되는데 이것이 바로 레이아웃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즉 레이아웃 매니저는 리사이클러 뷰가 아이템을 화면에 표시할 때, 이 아이템을 화면에 표시할 때 아이템 뷰들이 리사이클러 뷰 내부에서 배치되는 형태를 관리한다. 그러면 이것은 레이아웃 매니저는 우리가 배웠었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버티컬로 하는 것이 있고, 이거 호리존탈로 하는 것이 있고, 이거 그리드 같은 걸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스태거드 그리드, 카드 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뷰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이번 실습에서는 무엇을 사용할 거냐면 카드 뷰를 사용해요. 카드 뷰 레이아웃 매니저를 사용할 것입니다. 카드 뷰, 카드 형태. 여러분들 신용카드 있죠? 신용카드 형태의 어떤 뷰를 레이아웃 매니저를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하나는 어디에서 만들냐면 뷰 홀더라는 파일을 만듭니다. 그건 뷰 홀더는 바로 여기 노란 것 같이 세부적인 아이템이 리사이클러 뷰에서 보여줄 형태를 제공되는 XML 파일입니다. XML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뷰 홀더가 카드 뷰에서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뷰 홀더로 연결해 가지고서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는 이 리사이클러 뷰가 가져야 될 리사이클러 뷰가 동작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다 열거를 갖다가 했습니다. 열거를 했잖아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이건 배열이 될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여기에서 바로 리사이클러 뷰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원하는 것을 못 얻으니까 원하는 것을 조정하는 어댑터가 있는데, 이 어댑터는 레이아웃 매니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서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리사이클러 뷰 홀더에서 결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머리에서 이런 것들이 리사이클러 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다가 약간 여러분들이 각인을 시켜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리사이클러 뷰 제작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 순서, 실질적으로 이 작업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순서에 의해서 작업을 해야지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내가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따라서 이 순서를 또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겠습니다. 일단 메인 액티비티에 리사이클러 뷰를 추가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했을 때 바로 메인 액티비티에다가 리사이클러 컴포넌트를 넣으면은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아이템 뷰 레이아웃을 추가를 해야 된다. 아이템을 보는 레이아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이템을 보는 뷰 레이아웃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여기 뷰 홀더에 들어갈 아이템 뷰 요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요것은 레이아웃 매니저가 나중에 이걸 컨트롤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댑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댑터. 이게 이제 어댑터가 이 데이터와 리사이클러 뷰의 중간에서 역할을 하잖아요. 이 어댑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댑터하고 레이아웃 매니저를 지정을 해 가지고서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댑터하고 레이아웃 매니저를 지정을 하면은 이 아이템 뷰가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서 가능 단계가 나오도록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리사이클러 뷰 제작을 위한 작업 순서. 메인 액티비티에다가 리사이클러 뷰 추가다. 이건 무조건 갖다 끌어다 놓으면 되죠. 예, 끌어다 놓고서 요것을 설정을 위드스하고 화이트를 매치 페어런트로 하고 보텀 마짐을 좀 주고 패딩을 보텀을 갖다가 이렇게 주면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요것은 우리가 실습 3단계에서 실시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이론을 해놓고
3단계 실습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사이클러 뷰, 아이템 뷰의 레이아웃 추가 아이템 뷰. 여기에서는 뭐 이름, 그 다음에 학번, 전화번호, 뭐 여기에 뭐 추가할 것이냐, 삭제할 거나 뭐 아이콘 들어가고, 호목 점수 10개 썼죠. 호목 점수 10개, 그 다음 중간고사, 기말고사, 리마크,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하나의 아이템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 뷰를 만드는데, 이게 카드 같은 형태로 이렇게 하는데 스튜던트 리스트 레이아웃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들 것입니다. 여기 또 역시 3단계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사이클러 뷰 제작을 위한 작업 순서에서 3단계로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 이 어댑터는 우리가 리스트 뷰에서는 베이스 어댑터를 갖다가 상속을 받아서 그냥 했는데요. 리사이클러 뷰에서는 어댑터를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만들 때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를 상속을 받아 가지고 어댑터를 만드는데, 이것을 상속받으면 이와 같이 3개의 메소드를 오버라이드를 해 가지고 해야 돼요. 요것은 하나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가 뭐냐, onCreate 뷰 홀더, 그 다음에 onBind 뷰 홀더, get item count, 이게 몇 개냐 이거죠. 요거 안에 들어가는 세세한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그 단계에서 실습을 할 때 하는데, 일단 이 3개가 자동으로 이게 어댑터를 만들 때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다가 이런 프레임을 넣고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리사이클러 뷰의 어댑터와 레이아웃 매니저를 지정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아웃 매니저를 지정할 때는 set 레이아웃 매니저 해가지고서 레이아웃 매니저인데, 레이아웃 매니저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5단계에서 하고 있다면은 뷰 스테이지 5점 컷 컨텍스트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 매니저를 설정을 하고 set 어댑터 해가지고서 우리가 만든 어댑터를 여기다가 설정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됐지만은 나중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면은 이것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지? 이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4단계로 해가지고서 이제 실행이 되는데요. 이걸 하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DB 브라우저 for SQLite, SQLite 이거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안되고 그런 것 같아 가지고서 다시 한번 해봤어요. 사이트는 여기를 갖다가 하십시오. 여기를 갖다 하는데, 여기에서 가면은 윈도우즈 기반일 때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윈도우즈 기반일 때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이렇게 4개 나온 들 중에서 요것을 하면은 설치 파일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있고요. 요것을 하면 설치하지 않고 그냥 압축만 풀면은 바로 그 실행 파일이 있어 가지고, 실행 파일이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이 실행 파일이 있어 가지고서 바로 실행 파일이 있어 이걸 실행을 하게 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뜨게 됩니다. 그럼 이거 했을 때 아이콘이 안 생겨요. 그래서 바로 가이기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바탕화면에다 두어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거 DB 라이트를 브라우저를 보면은 일단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시면은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열기에서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저장을 한 데이터베이스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 자기가 저장한 곳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students.db다 그러면은 열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students.db라고 안 하고 그냥 students라고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여기에 익스텐션을 모든 파일로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룹 DB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열기를 한다면은 여기 보면은 테이블이 이렇게 나옵니다. 테이블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가수 싱어 DB 할 때 사용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SQL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select 하고 all from 하고 from 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뭐였죠?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테이블 이름이 뭐였는가? 한번 테이블 이름이 뭐였었죠? 데이터북에서 테이블이 그룹 TBL이었네요. 그룹 TBL 그룹 TBL 그룹 컨택트 그룹 TBL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룹 TBL 아니었나요? 그룹 TBL 그래서 실행을 갖다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오나 진성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엑셀에 있는 파일을 내가 가져오고 싶다 이럴 때는 엑셀에서는 CSV 파일로 수정을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 가져오기 이렇게 해가지고 CSV 파일에서 가져오기에서 CSV 파일을 갖다가 선택을 만들어 놓은 거 선택을 해가지고서 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학생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은 이와 같이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내가 일일이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학번하고 이름을 입력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여기에서 만든 데이터를 우리가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또 저장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보내기가 있습니다. 업로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업로드는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여기에서 보면 뷰 툴바 해가지고서 디바이스 파일 익스플로어 여기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 자기가 만든 프로젝트를 찾아야 됩니다. 자기가 만든 현재는 리사이클러 뷰 1이니까 여기죠.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수님 저는 이게 파일이 교수님 3개가 생겼거나 2개가 생겼는데 왜 저는 하나만 생긴다. 이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할 때 먼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해가지고 싱크로나이즈를 해가지고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PC에서 가져올 때는 업로드, PC로 저장할 땐 세이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업로드를 해가지고서 자기 PC에서 그 자리에서 업로드를 하면은 이것이 다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반드시 싱크로나이즈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기서 저장을 할 때는 PC로 저장할 땐 Save As를 사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안드로이드 4.1.1 버전에서는 뷰 툴 윈도우 데이터베이스 인스펙터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굳이 PC에 안 가더라도 여기 데이터베이스 인스펙터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는 지금 우리가 여기 이뮬레이터가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안 나오는데 동작을 시키면은 여기 데이터베이스 인스펙터에서 그 결과 데이터베이스들을 우리가 조회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것은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차분히 해가면서 하고 오늘은 전체적인 실험 윤곽 그리고 그 리사이클러 뷰에 대한 이론을 하는 것으로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